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정부 예산안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됐듯이 이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날 이제 국회에 제출했죠. 총 규모가 금년에 이제 375조 원인데 약 3.0% 증가한 387조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청년 희망 문제라든가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또 민생 안정 등 4대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전체 예산안 중에서 과학기술 예산은 18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는 올해 과학기술 예산과 아주 비슷한 규모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0.2% 증가했는데 금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0.2%면 정말 미미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금년 동 수준이고요. 네. 참고로 이제 국가 전체 산림 규모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 예산 비중은 금년에 5.0%였는데 내년에 4.9%로서 0.1%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책정된 과학기술 예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그냥 거의 유사한 수준에 머물게 된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좋을 리가 없죠. 보통 이제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예산은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따고 보자.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때에 전년 동 수준으로 간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 내지는 우려에 섞인 시소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이제 복지 예산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세수 불확실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금년 대비 예산이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전년 동으로 유지한 것은 아마도 정부 예산 당국에서도 굉장히 과학기술 쪽에 많이 배려한 흔적은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 중요성, 시급성이 증가하는데 뭐 그런 추세에 비춰볼 때는 과학기술 투자만은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도 계속 늘려가야 된다. 그런 시각이 강하고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과학기술을 좀 배려해서 또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학계에서 늘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이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상식적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빠른 추격자 전략이 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혁신적인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기초 원천 기술을 해외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태다. 우리가 개발해야만 된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마 가장 절박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R&D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정부 과학기술 투자라는 것은 신제품, 신공정 개발을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것이 거의 뭐 주된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네네.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국가 R&D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가 약 6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5%만 정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이제 75%를 민간이 담당하는데 네네.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인한다든가 이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지원 시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정부 투자 확대 노력을 먼저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국가 R&D 투자를 늘려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은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연평균 한 9% 이상 늘었습니다. 심지어는 IMF 때조차도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뭐냐면은 미래의 씨앗인 R&D 예산은 줄이면 안 되겠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정말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요즘에 사실 국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지켜봤을 때 과연 과학기술 예산이 증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국가 과학기술 지원 육성은요,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초당적인 이슈가 있다면은 과학기술입니다, 사실은. 네. 여야가 있을 수가 없죠. 나뉘어지면 안 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야가 네네네. 뭐 당락에 쫓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근무할 때 좀 미국 부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보통 1월 말경에 정부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9개월 동안 예산 심의를 해서 9월 말쯤에 이제 회계적으로 우리하고 다르죠. 예. 확정이 되는데 매년 국회에 가면은 예산이 늘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보다도 한 뭐 10% 정도 늡니다. 과학기술 분야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 같은 데서는 초당적으로 과학기술을 지원한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만은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또한 이제 미국에서는 각종 학회 등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국회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자기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과학기술이 왜 중요한지, 왜 지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득을 하고 하는 걸 봤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그렇습니다. 자기 찾아간다고요? 지역구에 가면은 지역구에서 오신 학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잘 대접을 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로비가 그런 것이죠. 예, 예. 과학기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원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 관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과학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신경훈 기자 얘기가 뭐 2020년까지 달 탐사를 위해서 100억 원을 편성한다. 이렇게 미래 우주 산업까지도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편성된 한정된 돈을 가지고서 잘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어디다 얼마큼 넣고 얼마큼 넣고. 당연하죠. 네. 그게 참 중요한데 이거 어떤 노력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이제 과학기술계 몫이죠, 그게. 과학기술계 투자 확대와 동시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성과로 답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정부 연구 개발 전 영역에 걸쳐 가지고 네. 낭비 요인은 없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6천억 정도를 발부를 해서 이제 그 전략한 것은 저는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한정된 가용 자원을 어떻게 분야별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배분 활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5월 달에 그 국가지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아련 혁신 방안 이걸 차질 없이 이제 이행되도록 지원해야 되고요. 참고로 이제 열매를 수확하려면은요, 씨앗을 뿌리고 발화가 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를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성과의 뭐 실용화라든가 창업 지원, 단기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미래를 보고 근원적으로 기초 원천 투자를 많이 해서 씨앗을 심어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각국의 그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기업 연구소가 지금 한 3만 5천 개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과연 어떤 쪽에 예산을 배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전략을 잘 구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처 간 사업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복 조정하고 연계 협력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그 시너지를 높이고 투자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야 되고요. 또 각종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많은데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얼마나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아니고 100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과학기술 예산이 점차 확대가 돼서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말 정부에서 매와 같은 눈으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